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제목에서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애덤 스미스를 만나다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제가 여행에서 에딘버러를 들렀을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그 애덤 스미스 동상에 가서 이제 기념사진 찍고 뭐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뭐 처음에 길을 잘 몰라가지고 차를 대고 나서 이제 현재 있는 어떤 노신사에게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그 애덤 스미스 상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길을 물었더니 저보고 경제학자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제가 존경하는 그 철학자여서 기념사진을 좀 찍으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애덤 스미스가 올해가 탄생 3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기리는 그런 그 행사들이 열리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현재 상당히 그래도 대한민국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애덤 스미스 전통의 그런 경제를 몇십 년 이렇게 해오면서, 물론 최근에는 조금 길을 좀 잃고 있죠.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풍요를 일궈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1723년에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 그 북쪽에 있는 그 카우크 칼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로는 사회가 어떻게 서로 그 이제 사람들이 협동하면서 번영하고 부를 축적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경제 원리를 제시한 책이죠. 당시까지는 이 중상주의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국가의 부? 그러면은 뭐 국가가 열심히 무역하고 해가지고 금화, 은화 이거를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애덤 스미스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14살 아주 어린 나이 때 벌써 대학에 들어갔어요. 글래스고라고 하는 에딘버러 이웃한 그런 그 도시죠. 이 글래스고는 신생 도시인데 여기서 아메리카 대륙하고 무역도 이제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그런 그 시기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여기서 논리학과 법학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 대학에 이제 교수가 돼서 이 도덕 철학 강의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도덕 철학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집대성이 돼가지고 또 유명한 그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1759년도에 이 책이 출판이 됐으니까 1776년도에 그 국부론이 나왔던 그거보다는 이제 한참 전에 나왔던 그 책이 도덕 감정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흐름을 봤을 때 국부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에 따라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은 국가가 잘 살게 된다 하는 식으로 그 어떤 이기심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어떤 바탕 하에서 말하자면 어떤 정의의 어떤 그 규칙 이거를 지키는 속에서의 그 이기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나서 어느 귀족의 자제 얘를 데리고서 한 3, 4년간 프랑스의 유럽 대륙을 갖다가 이렇게 견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런 게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귀족이 명망 있는 그런 학자를 자기 자녀라고 해도 이제 그때는 전부 아들, 주로 이제 여자들은 공부도 안 하고 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견문을 하는데 옆에 아주 훌륭한 학자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가게 하는 것이죠. 애덤 스미스도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받던 교수 월급의 한 3, 4배 되는 그런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3, 4년간 유럽 대륙에서 수많은 학자, 그리고 어떤 그 은행가라든지 뭐 이런 기업가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살롱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그 원리가 뭐다 하는 것을 이 감을 잡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 지필에 전념을 해가지고서 썼는 책이 바로 국부론이죠. 한 1000페이지나 되는 이 방대한 책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상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의 부는 국가가 이익을 갖다가 뭐 배타적으로 이렇게 자기 그 기업을 갖다가 보호를 하고 해가지고서 이거 특혜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화폐를 많이 보유를 하면은 국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애덤 스미스는 그런 특혜가 철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부는 화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화폐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어떤 교환의 그 매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의 총 생산량에 의해서 국가의 부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총 생산량이 증대가 되려면은 각 개인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축적된 부가 또 새로운 그 생산을 일으키는 하나의 자본재에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이 생산성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본재에 이 축적된 그 재화가 돌아가게 하고, 이런 모습, 이와 같이 근면하게 일하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하는 그 개인들의 모습, 이거는 바로 오늘날 근대 시민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부론 하면은 너무 이게 방대한 책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읽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인용을 하더라도 아주 그 잘 알려져 있는 단편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많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용되는 얘기가, 우리가 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라든지 양조장, 빵집 주인의 어떤 자비심 덕분이 아니고 그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갖다가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그 인도주의적인 이런 마인드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그 인용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개인들의 어떤 이기심, 나아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거를 열심히 추구하면은 국가의 부가 증진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단순히 이거를 연결을 하기가 쉬운데, 근데 사실은 조금 그렇게 단순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단계의 그 원리가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이죠. 첫째는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그런 수많은 개인이 서로 분업을 하고 협동을 하는 열린 그 거대 사회, 이것이 이제 그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시장 질서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그런 속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자생적인 질서가 저절로 이것이 자라나게 된다 하는 원리.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전체 그리고 각 개인들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제 국부론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그 반대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엘리트라든지 관료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이 길을 안내하고 간섭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그 성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 길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적인 이 자유주의적인 이런 전통을 신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인의 투쟁, 이 흡수적인 그런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결국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길 안내를 하고 간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이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사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자면은 흡수적인 그런 자연 상태, 어떤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린 거대한 그 질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이게 맞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라 하는 것은 이 소유권의 존중이라든지 이 자율권적인 어떤 권리 이런 거를 갖다가 지켜주게 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법치의 질서죠.
이렇게 이제 해주는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는 번창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유 속에서 이제 이 행복한 그런 그 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거를 믿지 않고 사회는 그 모든 거를 국가가 나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일단의 그 부류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사를 보자면은 결국 애덤 스미스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이 노력한 그 사회,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역시 그쪽 전통에 이걸 따라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그 풍요를 좀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지난 30년간 조금 길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애덤 스미스 전통의 이 자유주의를 갖다가 신봉을 하면서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그 전통, 이거를 믿지를 않고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홉스적인 그 전통을 신봉하는 그 세력, 이 기로에 서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앞으로 정착이 될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애덤 스미스 전통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 300주년 되는 지금 시점에서 좀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은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치 확립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사실은 법치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유재산의 확립이라고 하는 기본 가치가 의회가 만들어내는 그 입법 속에서 이것이 확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의회가 온통 이런 법치의 원리에 맞지도 않는 이런 그 쓰레기 같은 법을 갖다 양산을 한다라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부류의 특권을 갖다가 주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다라든지 하면은 이 법치가 아닌 것이죠. 어떤 이상한 특정 계층은 보호를 하고 다른 계층을 억압하는 차별법을 만든다라든지, 이거는 법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특권법 이런 거에 의해서 뭐 현재 한국 상황을 보자면은 노동자의 어떤 특권이라든지 재벌에 대한 이 우리 경제 그 천병 아닙니까? 재벌에 대한 가혹한 상속세를 해가지고 이 재벌의 대를 끊기게 한다라든지, 이 상법상의 온갖 그 규제 이런 걸로 이 지배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했었는지 흔들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국가 경제의 천병인 이 기업들을 갖다가, 특히 그 대기업, 이 대기업을 갖다가 믿게 보고 이걸 옥죄려고 하는 이런 그 차별법을 양산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는 법치의 원리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질서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 이거는 이제 자생적인 질서, 시장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생성되어 온 그런 이 자연법적인 자생적인 질서를 얘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질서가 있는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자기 생업을 열심히 종사하면 내 생활이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지켜지지도 않고, 그리고 법이 나온다 해도 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이상한 차별법이나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법 질서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사회가 어떤 변혁을 갖다가 하는데 한 스텝 한 스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그 변화의 원리, 이런 것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온통 우리의 정치 풍토라는 것은 뭐 그냥 한꺼번에 뭘 바꾸려고 하는 개혁,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이거는 애덤 스미스의 그 원리하고는 이제 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촛불 시위라든지 광우병 사태라든지 무슨 이런 거는 사실은 정변이죠.
이런 정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 전체가 이제 완전히 뒤집히려고 하는 이런 정도가 되면은 무슨 시장 질서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사회가 질서를 갖다가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은연중에 무슨 혁명을 갖다가 칭송을 하고 조장하는 그런 그 분위기, 이런 것도 애덤 스미스의 어떤 그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 이거의 그 제일 중심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성장의 중심이다. 이 국부의 이 증진이 되는 방향이 이런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부론 내용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노동자에게 계속해서 부를 가져다 주는 이 발전, 이 성장, 이 시기에 그들은 가장 처지가 행복하고 안락하다. 정체 상태에서는 괴롭고 경제가 퇴보하는 속에서는 비참하다. 발전이야말로 사실상 모든 계층에게 진정으로 고무적이고 기쁨을 주는 상황이다. 우리가 성장기일 때 사람들이 퇴근해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이제 같이 술도 한잔 나누고 하면서 그 분위기, 이런 거 하고 사람들이 실업이 난무하고 뭐 이 경제가 꺾이는 그런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 회사에서 과연 얼마까지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회사에서 나온 사람은 그 다음에 제2의 잡을 찾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런 속에서는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국부론의 그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이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은 이 성장, 이거를 제1의 우선순위에다 갖다 둬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정치가들이 늘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인위적으로 국가의 부를 갖다가 재분배를 뭐 한다 하면서 사람들 갖다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제 정책을 편다라든지, 이런 거는 일종의 이 지적인 자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마치 일거에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자신의 그 얄팍한 이 지식, 이성을 가지고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 이 발상, 이것이 바로 지적인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꾀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일종의 그 범죄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분업에 의해서 국가의 부가 증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무원의 수를 갖다가 늘리는 것, 그리고 사회 발전이라 하는 것은 그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을 갖다가 부추기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일종의 선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동적인 정치가 출발점이 돼가지고 뭐 개딸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상한 홍위병적인 그런 폭력의 어떤 그 집단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발전되면은 과거에 모택동의 어떤 그 홍위병, 이 시대에 우리가 문화혁명이니 뭐 이제 말은 그럴듯하게 돼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수천만 명이 거기서 굶어 죽고 고초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 권력자라고 하는 모택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웃는 낯으로 이렇게 이제 권력을 갖다가 향유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성장을 갖다가 중시하지 않고 그렇게 겉으로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선동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인간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그런 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국부론의 이 가르침, 이것이 도도히 그 속에는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의 그 제1저술, 이것이 이제 바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시민의식이라든지 도덕심, 이 협동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이 근대 국가를 함께 일으키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국가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민의식, 이런 것이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근대 국가로서의 어떤 시민의식, 이런 걸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 중에는 이제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쪽을 생각하면 좀 답답한데, 이 전교조로 대표되는 이 공교육,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피폐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한 스텝 한 스텝 이 공교육을 바로잡고 하면서 애덤 스미스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이 국가 전체가 번영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그 재능을 살려서 일하는, 자기의 한 스텝 한 스텝을 갖다가 이렇게 자신의 발전,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이런 근대 시민의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함양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이것이 심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 공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은 간 곳이 없고, 뭐 이상한 계급 투쟁을 은근히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점철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법이라 하는 것은 지름길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먼 길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교육에서부터 제대로 된 이런 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속에서 올해가 애덤 스미스의 3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자라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번영을 이루었었던 그 기본 토대가 되는 이런 그 원리,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잘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이제 교육이 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300주년을 맞이해서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